이후에 저희 마지막 그 일부의 발제자이신 그 사회적 기업 민우의 참여예술기획팀장인 박예진 선생님께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전시, 다른 축제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고 공공공간에서는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위누 참여예술기획팀장의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문화예술 기업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제가 2020년 코로나 기간 동안 언택트 방식을 어떻게 체감을 했고, 또 현재 어떤 언택트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전환되고 있는지 저희 위누 사례와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사례를 좀 간략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조금 받았는데요. 20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얼만큼 심도 있게 내용을 공유 드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주시이긴 하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목차 흐름대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일부 PPT는 건너뛸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 문화예술 시장 위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바 그래프나 이런 숫자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미 너무 뼈속까지 체감을 하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사례를 짚어보기 전에 숫자로 한 번 더 보자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국내 공연과 전시 건수 진행된 전시나 공연 건수가 전년도 대비 공연은 약 50% 그리고 전시는 약 16.7%가 감소를 했다고 하고,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박물관 협회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총 156개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90%가 무려 90%가 휴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위누 또한 그런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 예술가의 소득 증진이라는 그런 미션 하에 정부 기관이라 기업에서 기획하고자 하는 예술 프로그램에 적합한 예술가분들을 큐레이팅하고 그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기획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주요 파트너분들이 정부기관이나 기업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2월부터 이제 확산되기 시작할 때 저희가 2019년 말부터 여타 기업들이랑 기획을 하고 있었던 그런 비대면 중심의 사업 그리고 전시 같은 것들이 저희가 대면 중심의 교육 사업 같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전면적으로 취소를 해야 했거나 아니면 전시 같은 것들을 아주 좀 한 30% 단계로 축소 운영했어야 했던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를 공급하는 저희 같은 그 문화예술계에 있으신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진통을 겪는 동안 관객의 문화예술 향유와 그리고 소비하는 그런 패턴은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됐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계 내에서도 이 대비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비대면 관련 전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인력이 한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발빠르게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 이중 고통을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다들. 이런 이중 고통 속에서 대부분 코로나 2020년이 코로나 0년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비대면 1.0 컨텐츠들이 조금 많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VR 투어나 줌 같은 것들로 이제 이용되는 랜선 아카데미, 실시간 라이브 방송 또는 예술 키트 제공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생산이 됐는데요. 어찌 보면 모양새들은 다들 비슷비슷하지만 2020년에는 이런 최소한 시도들이 있었고, 그러면 코로나 1년차, 2년차가 되는 내후년에는 어떤 비대면 2.0 또는 3.0 컨텐츠가 필요할지 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발제를 준비를 하면서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를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서울문화재단이 기존에 그 대면으로 진행하던 101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101개 사업을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5가지 비대면 상황에 맞는 키워드로 분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 PPT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면 그 출처 표기된 이제 URL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셔서
각각 그 101개의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향된지 굉장히 장표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키워드는 언택트, 접촉하지 않고 즐기기, 온택트, 온라인으로 즐기기. 여기는 온택트와 언택트를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 혼자, 여럿 말고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랜선 아카데미, 교육 방식을 모두 비대면화하는 것, 그리고 네버스톱, 그 창작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긴급 예산 편성을 3차례나 투입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를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위누는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대응했는지 좀 짧게 공유를 드리고 다른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2007년에 예술가의 작품을 DIY 키트화 시켜서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지금은 14년 차가 됐고요. 이제는 사업 영역을 좀 많이 확장을 해서 축제, 교육, 전시기획, 온라인 컨텐츠 제작,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으로 확장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우연치 않게 2018년부터 일부 직원이 테스트 배드로 재택근무 한 3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저희가 재택이 그리고 1년 동안 2008년 동안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재택을 하는 게 퍼포먼스를 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회사 내부 자체로 파악을 하고 2019년 작년부터 전 직원이 재택근무 체제에 들어갑니다. 이거 저희가 코로나에 대비한 건 전혀 아니었는데 운이 좀 어떻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상황이 닥쳤을 때 이미 저희는 2018년에서 2019년 동안 내부적으로 우리 팀원 내부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일하는 것이 이미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 소통에 대한 진통은 상태적으로 조금 덜 겪은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기업이나 기관 대상으로 일을 하던 사업들은 대면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7, 80% 넘게 대면 사업을 했었는데요. 상반기에 입찰이나 지원 사업들이 많이 취소되고 불안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그냥 저희도 마냥 그냥 손을 놓고 놓을 수만은 없어서 팀원 각각이 그런 상반기 동안에는 비대면 컨퍼런스나 행사 등에 조금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셀프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풀렸는데요. 그때 저희가 상반기 때 셀프 스터디한 비대면 사례들을 저희 그런 수주받는 일이라던가 저희 사업에 요소 넣으면서 비대면 1.0 버전의 컨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 내에는 이미 영상이랑 웹 서비스를 제작하는 온라인 컨텐츠 팀이 있었는데요. 이 온라인 컨텐츠 팀이 기존 대면 사업을 하던 그런 교육팀 그리고 축제팀과 결합을 해서 조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조금 도움을 얻는 그런 협업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그 포트폴리오 잠깐 비포 애프터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비포에 보시면 영상 교육, 전시 축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애프터로 보시면 영상 부분은 좀 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지금 교육 전시 축제에 다 녹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웹이나 그 웹 세미나로 다 대체를 했고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청에서 항상 열던 오프라인 전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VR 웹 전시로 모두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입장 관람객을 제한하는 축제 동선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컨텐츠 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줌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그 방에서 이제 픽셀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QR 코드를 통해서 작품을 찍으면 이제 작품이 실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IT 기술을 접목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트 키트도 만들어서 집에 돌아가셔서 다들 예술 작품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1.0 비대면 1.0 컨텐츠를 만들면서 기술이나 예상이 충분하지도 않았고 무르익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첫 걸음마를 좀 뗐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첫 걸음마를 떼면서 좀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만큼 또 노하우를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2021년은 또 저희가 더 나은 고도화된 서비스를 프로바이딩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다른 기관의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좀 가장 선제적으로 비대면이랑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은 무려 2017년부터 VR 전시를 시작했고 그만큼 디지털라이제이션 소장품을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도입을 해서 박물관에 있는 소장 자료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영상 옆에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영상 플레이 하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도 이제 제작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계사님이 나오셔서 VR로 소장품을 360도 돌려보고 그리고 도슨트도 들어보는 그런 체험이 있는데요. 이미 이 박물관은 디지털화된 소장 자료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아주 발빠르게 이제 프로바이딩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디지털화된 자료들이 사실은 코로나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박물관을 방문해야지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기초적인 자료들이 잘 마련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또 집에서도 양질의 자료들을 관객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을지 그 숙제만 풀면 이 박물관은 좀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조금 아직 런칭하지는 않았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가져왔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에서 그 닌텐도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가상 공간 안에 박물관을 건립한 건데요. 실제 이 가상 박물관에서 이제 개관전을 포함해서 내년 초까지 한 총 2회의 기획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주목할 점이 뭐냐 하면 전시되는 모든 작품은 디지털로 제작이 돼야 되고 물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 작가와는 협의하에 작품을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제가 얼마 전에 미술 소장품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저작권 법 다루시는 변호사님 강연을 듣고 왔는데 요새 나오는 온라인 전시라던가 온라인 공연들이 저작권에 위촉되는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저희 문화예술을 디지털라이제이션해서 업로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저작권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은 어떤 가치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담론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사례가 조금 그런 담론을 쌓을 수 있는 좀 귀여운 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 박물관은 또 닌텐도 게임기가 없으면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스 차이 때문에 컨텐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좀 하나의 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획자들은 어떤 식으로 표준화된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안네 프랭크의 비밀의 별채라는 박물관인데요. 게임 형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와 VR 투어로 이제 전환한 사례입니다. 이 박물관은 실제 안네 프랭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년간 가족들이랑 함께 숨어 살았던 그런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직접 가면 안네 프랭크 아버지가 읽었던 신문이라던가 안네 프랭크의 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선반 위에 다 놓여 있어요. 실제감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박물관은 좀 인기가 워낙 많아서 연간 방문객이 코로나 이전에 한 130만 명 정도가 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인데요. 이곳은 2018년부터 VR 투어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암스테르담에 오지 않아도 이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프로바이딩했고 올해는 좀 더 고도화를 해서 웹상으로도 룸 투어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게임 형식으로 누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안네 프랭크가 적어놓은 일기 문구 같은 것들이 이제 영상이나 글로 뜨게 되는데요. 게임 형식처럼 너무 재밌게 구성을 해놔가지고 이런 좀 역사적 자료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좀 지루함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관객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인 사례가 아닐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사례입니다. 요거는 제가 올해 초반에 코로나 관련해서 웹서핑을 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탈리아에 계시는 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공연 세트 디자이너 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이탈리아가 굉장히 그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한 3, 4월 달 아주 그 코로나가 심각할 때 팬데믹 시어터라는 테마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세트라던가 소품 같은 것들을 디자인해서 본인 홈페이지에 많이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배우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연기할 수 있도록 목에 어떤 소품을 차고 있거나 아니면 원형 그 차량으로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천막으로 쳐져서 이제 천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한 그런 객석 디자인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저는 좀 흥미로운
흥미로웠던 게 이런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미술관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연극을 계속 즐길 수 있을지 각자 그 개인의 위치와 분야에서 고민을 하고, 이런 거를 오픈 소스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계속 공유해 주시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앞으로 팬데믹 사회 시대에 그런 시어터라던가 아니면 미술관, 뮤지엄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담론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서 2021년에 론칭 예정인 VR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바이브 아트라는 예술기획사와 그리고 프리로디드라는 게임 개발사가 합작을 해서 만든 그런 전시형 게임입니다. 게임형 전시입니다. 여기 게임에 여기 나중에 그 이미지를 보시면 분홍색 건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분홍색 건물 자체가 바로 영국에 있는 그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앤 알버트 뮤지엄 실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뮤지엄 자체를 그 앨리스 앤 원더랜드와 같이 결합을 해서 실제로 가상 공간의 뮤지엄에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서 박물관을 체험하고 전시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좀 좋은 사례입니다. 뮤지엄 자체를 아예 가상의 박물관으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기획자, 게임사 그리고 예술가가 같이 좀 융합을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낸 좀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체험판으로 4유로로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이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2021년에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완성된 버전으로 즐길 수 있어서 좀 어떻게 좀 모네타이즈 수익화 시키는 방향에서 좀 해결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3가지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애자일, 신속하게 대비하는 거, 그리고 트렌드 세비, 트렌드에 민감해지는 거, 그리고 협력하는 거,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멀게만 느껴지던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빨리 와버렸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향보다는 빠른 속도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10%의 완성도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빠르게 우리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시도하시고 찾으시다 보면 진짜 우리 조직이랑 기관에 맞는 비대면 소통에 대한 방식을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렌드에 민감해지라는 말씀, 아마 충분히 그러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른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어떤 비대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서비스에서는 아니면 프로그램에서는 관객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고 레퍼런스를 쌓으실수록 내가 내 프로젝트를 비대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훨씬 더 커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력인데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IT 파트너사와 협력 관계를 빌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소규모 문화 예술 단체에 종사를 하시거나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IT 협력사랑 협력을 하고 싶긴 한데 예산도 너무 없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미 시판되어 있는 플랫폼을 스터디하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새 좀 줌 이것 좀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줌 외에도 호핀, 레모, 스트림야드, 이벤터스 이런 등과 같은 비대면으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이 이미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너무 없고 예산이 너무 없다 이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면 기술자분들 충분히 있으면 훨씬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기술자 없이도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그런 툴들이 많다, 이런 거를 조금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대면 환경에서 또 소통의 실제감을 높이는 퍼실리테이팅 방법, 이런 것들이 요새 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셀프 스터디 많이 하셔서 2021년에는 조금 더 대비된 환경으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시고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